2017년도에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살해로 돌아가셨고 저는 유가족이. 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머. 아유 참 이거 참 그러셨구나. 피해 유족이 나오셨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말해 주실 수 있어요? 힘들지만 좀.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제가 6살 때 재혼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아빠의 딸이고 새엄마 쪽에 이제 저보다 6살 많은 이복 오빠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던 해 이제 새엄마랑 아빠 사이에서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따로 살았어요. 저는 친할머니한테 자랐고 또 이제 그 오빠는 본인의 외할머니한테 자랐고. 그때 다 따로 살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쁘시기도 했고 뭐 새오빠도 적응을 잘 못하고 그렇게 왕래가 잘 없었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빠에 대한 좀 미움이 있어서 좀 연락도 잘 안 하고 제가 그 일이 한 1년 반 전에 본 게 다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2017년도 가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새엄마랑 동생이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됐다. 근데 아빠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빠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있는데 한 30분 있다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이제 강원도 모텔 차 트렁크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그때 누구였던 거였죠? 그때 이제 그 새오빠랑 본인의 부인, 그 새오빠하고 부부가 둘이서 이제 살인을 연구를 하고 새엄이는 그러니까 계속 그 처음에 엄마랑 동생을 죽였을 때도 이제 아빠 죽이러 가면서 2마리 죽였다, 1마리 남았다.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무 무섭다. 어머, 진짜 무섭다.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야. 네. 괴물이지. 잡혔죠? 네, 뉴질랜드로 도망갔었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지금은 거기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친엄마한테 그랬다는 얘기죠? 네, 본인의 친엄마한테. 그리고 의붓 아버지. 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돈인가요? 본인은 돈 때문에라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거는 질투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어떤 하거든요. 질투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나마 1년 같이 살았을 때도 제가 받을 지원까지 모두 새오빠한테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이렇게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나마 있는 돈을 당연히 동생이 애기니까 애기한테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그쯤부터 점점점 미워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사랑을 뺏겼다고 예뻐했는데 생각을 했나 보다. 네. 성인인데 그 사람 성인이잖아. 네. 미워하고 동생은 또 형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어깨를 이렇게 만지면은 막 웃고 있다가도 갑자기 표정이 살기가 느껴지게 확 변하면서 뭐 몇 초 안에 뭐 손 안 대면은 뭐 어떻게 해서 죽여버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세상에. 그리고 또 저랑 단둘이 있을 때는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재산 우리한테 전혀 안 온다, 다 동생한테 갈 거다, 이 얘기를 만날 때마다 했었어요. 그 새로 태어난 동생에 대한 질투가 그렇게 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처음에 1심에서는 사형이 나왔는데 네. 그 피해자가 그러니까 반성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히 반성한다. 결론은 그거야. 자기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도 있어? 네. 부인은 몰랐으니까 뭐 감형해달라 이래서 2심에서 그 새오빠는 무기징역이 나오고 그 부인은 8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인가 내후년에 나와요. 부인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인을 같이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살인하는 과정도 같이 보고 도주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희라 씨 너무 무섭겠다. 네, 그래서 너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무서워. 이렇게 버텨준 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 그거 또 어떻게 이겨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을. 처음에는 한 6개월은 그냥 현실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현실 같지도 않고 꿈인 것 같고 꿈이었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이제
그냥 매일 울고 매일 술 마셨던 것 같아요. 술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아빠를 잃었으니까 이렇게 온전히 슬퍼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그거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사망 후처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혼자 다 해야 그러네. 장례 같이 저기 할 사람이 네. 없었구나. 사망 신고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서류상으로 저만 없어요. 가족관계 등록증 거기에 저는 없어요. 왜 등록이 안 돼 그러니까 있어요? 새엄마가 안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뭐 동사무소 가서 뭐 사망 신고랑 이런 거 할 때에도 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원래는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만 가져가서 모든 기관 가서 저희 집이 이런 사건이고 무슨 일이 있고 이거를 야, 그거를 또 했다. 그러니까 매번 얘기를 하는 거 계속 아픔을 꺼내는 거 자체도 너무 힘들었고 해줄 사람이 없었구나. 네. 혼자서 이거 어떻게 다 짊어졌어. 그리고 막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 하는데 그냥 하루가 다 가버리니까. 그렇지. 그래서 생활고를 되게 많이 겪었는데 아니 주변에 어른들 없었어요? 도와줄 만한 아니면은 친척분들이라든가. 그냥 다 돈 내기 했어요. 돈?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걱정해 주는 것처럼 연락을 하고 결국은 내가 뭐 너네 엄마한테 뭐 너네 아빠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 돈 달라. 아니 어떻게 좀. 네. 그리고 막 너무 루머가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무섭고 대인 기피가 좀 심해졌었어요. 아버지 그 장례 준비하면서 유품도 정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시간이 제일 힘들던데 나는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건 그거 재현하는 거를 뉴스에서 봤었어서 이게 다 그냥 다 그게 그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 식탁 뒤에 숨어 있다가 먼저 엄마한테 그렇게 했는데 동생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많이 아버지 생각도 나고. 네,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가고 나서 더 꿈에 많이 나왔어요. 더 힘들었을 네. 것 같아. 그렇지 아무래도. 상속도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게 없었고 빚이 많았거든요. 빚이 많았어요. 근데 한정 상속을 그래서 민사 재판을 따로 했는데 이제 이게 민사 재판이 끝나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1년이 넘게 걸렸는데 이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땅이나 아파트를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다 빚으로 사셨어요. 대출로 사셨는데 아파트에서 150만 원, 땅에서 130만 원씩 매달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갚아야 돼서 갚으니까 상속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상속 포기를 하면은 또 이제 제 조카한테 넘어가요. 빚이 또. 생활고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살고 있던 월세집에서도 쫓겨나가지고 제가 필라테스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요가 매트에 침낭 깔고 그러고 살았어요. 진짜? 그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그거 막 대출에 이자에 막 그거를 실아 씨가 그 전체를 다 해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네. 진짜 대단하다. 아유 숨이 안 쉬어. 그 제도가 딱, 진짜 막, 숨이 안 쉬어지는데. 진짜 정말 그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아니 왜냐면 어쨌든 피해자잖아. 그럼요 사건 피해자. 그럼. 네. 피해자 유가족이지 유가족, 정확하게 유가족. 말하면.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나라에서 보호해줄 만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제도는 이런 게 없고. 없다라는 게 일단 속상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심리 상담 5번을 해주셨어요. 나라에서? 네. 근데 이제 더 하게 되면은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거의 300만 원씩 이자를 내는데 그거 할 겨를이 어딨어요. 그리고 그래서 심리 상담이 5번으로 되지. 네. 5번이면 어떻게. 네, 그거랑 그냥 청소해 주는 거, 사건 현장 그거. 그게 다예요? 네. 제가 받은 건 그게 다예요. 우리가 안 겪어봤으니까 이런 걸 모르지 막상 겪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을까. 그리고 그치? 아까 저기 희라 씨가 얘기했지만 그런 슬픔을 겪을 겨를도 없이 이 막 다른 것들을 처리하느라고 왔다 갔다 심지어 정신없지. 정신없지. 그리고 여기 가서 이것 떼고 저기 가서 저것 떼야 되고 그러니까. 일은 또 해야 되는데 일해야 심지어 빚은 빚도 갚아야 돼. 되지. 이자 갚아야 돼. 근데 이렇게 사실 희라 씨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걱정되네요. 오히려 해코지할까봐.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네. 아빠 일 있고 나서 한 1년 동안 너무 힘들어 하다가 그러니까 어느 순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뭐 힘이 약하고 좀 행복하는 게 최고의 복수겠다 해서 그냥 아빠 생일에 맞춰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이거 진짜. 근데 제가 좀 구독자가 많고 하니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미 뭐. 솔직히 그 사람이 볼 수도 있잖아요. 무서운 거랑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구독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 집에 이런 사건이 있다. 많이 힘들었다. 지금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올리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말은 못하지만 힘든 상황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환경은 다 달라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오히려 용기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그거 네. 소통을 통해서 힘을 얻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내가 얘기하길 잘했다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유가족이 많은 걸 보고 또 이제 댓글을 보면서 또 다른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가 생겼어요? 그 유가족 재단을 만들려고. 멋지다. 그래서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 대단한 분이시다. 진짜. 저는 지원을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조금 멋지다. 나눌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을 그쵸.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아니까 공감할 수 그럼. 있으니까.